지금부터 제277회 유성구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 왼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개에 앞서 영남지방의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에 놓인 이재민 여러분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현장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연대의 본질이자 책임 있는 사회가 보여야 할 기본임을 통감합니다. 유성구의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함께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엄습한 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흘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우리 일상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 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고 의회가 균형과 방향을 더한다면 지방은 더욱 굳건히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이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회와 지방부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이유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일상을 지켜내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시작으로 조례안과 제2차 추경행전 예산안 등을 심사합니다. 성실한 논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성구민을 위한 의미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유성구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일상이 더욱 편안해질 때까지 구민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경청과 실행으로 응답하면서 구민 곁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여성용 의원의 사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4월 3일 양명환 의원의 사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년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의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명숙 의원의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여성용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임미동 의원의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 이희래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임미동 의원의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옥술 의원의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미희 의원의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의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송봉식 의원의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하경우 의원의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송재만 의원의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임미동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하경욱 의원의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송봉식 의원의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박석연 의원의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 2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월 24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3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27일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4월 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4월 3일 2025년도 유료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 이상 12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사항입니다. 4월 3일 이명숙 의원의 10인으로부터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송봉식 의원의 8인으로부터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옥술 의원의 13인으로부터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의 12인으로부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홍수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양명환 의원의 4인으로부터 동단위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유성구 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77회 임시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정 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위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 회기록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여성용, 송봉식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 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경행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145억 1,14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962억 693만 원의 2.3%인 183억 4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077억 43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894억 416만 원의 2.32%에 해당하는 183억 1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8억 71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8억 277만 원의 0.06%인 4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183억 17만 원으로 세외 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등으로 5억 1,3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3억 3,8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36억 904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송림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 등의 3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으로 국구보조금 31억 4,088만 원과 시비보조금 27억 4,6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8,76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결산 잔액 44억 8,167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총 47억 7,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3억 9,7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는 청소년 나비 한마당 등으로 5억 3,69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축제관광 도시조성 및 용산 도서관 도서구입 등으로 6억 5,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비용 등 71억 3,4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으로 24억 5,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등에 7억 6,2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에 9억
9억 9,722만 원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정비, 개선 및 보도 정비 등으로 16억 7,72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 제조사 조정금 및 눈술 매장 운영 등에 37억 5,496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일반 예비비 2,78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8억 3,96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6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 등 1억 6,663만 원을 반영하고 주차장 적립 기금 전출금 1억 6,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 계획 규모는 747억 1,408만 원입니다. 금해 변경 대상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 건축가 소관 5개 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먼저 주차장 적립기금은 2024년 결산 반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 6,404만 원을 감액하고 수입 부분에서 25억 4,8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부문으로 방동 수변 공간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2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3억 6,898만 원이 증액된 42억 8,250만 원입니다. 5개의 광고물 발전 기금은 고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3억 6,79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해 상정하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 사업비와 당면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이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박석연, 송재만, 양명환, 이명숙, 김미희, 이일혜 의원님 이상 6분으로 일괄 질문 방식으로 구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4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서대전 IC 만남의 광장 신설과 관련한 인근 집단 거주지역 민원 대응 방안의 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대전 IC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 수건 사업으로 출퇴근하는 구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상지 인근 집단 거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소음공해, 대기오염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 우려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소시킬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대전 IC 만남의 광장 조성 관련하여 민원 대응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 관련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지역인 세동, 송정동, 성북동 일원 등 농업 및 산촌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민들이 재산에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해복구에 대한 진행 상황과 더불어 추후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전 하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외 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민원 대응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지구는 진입도로가 협소한 관습도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학로도 확보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도로 개설 사업은 대전 주요 간선도로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정체 해소와 구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포함된 외곽도로 개설이 아직 이행되지 않아 2026년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원활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 청사 건립과 그에 따른 가장 중요한 선행 절차인 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과 가장 인접한 곳에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는 유성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요 시설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행정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기에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2008년 10%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년 만에 20%를 차지하며 지난 2024년 12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구도 2023년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일상생활지원, 방문의료,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 사업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유성구도 지속적인 사업 확대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노인 의료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성구의 통합돌봄 전담 조직은 1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통합돌봄국 내
돌봄 정책과 및 돌봄 지원과를 두고 총 17명의 돌봄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복지 일자리국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성구는 전담 조직 없이 과에 부속된 통합돌봄팀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합리적인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만으로는 다양한 돌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전기 노인 세대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후기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형태의 신규 사업 발굴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노인 통합 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유성구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선 질문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은삼동 주차난 해소 방안 및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양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두 가지 구정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노은삼동 주차난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은삼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족동 1024-1번지는 공영 주차타워 건립이 검토되었으나 부지 면적의 제약과 차량 회전 반경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는 사용기간 만료와 소유주의 건축 허가에 따라 폐쇄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도로변 불법 주정차나 상가 진입로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보행자 안전 위협과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성군의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실내형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개장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날씨나 계절의 제약 없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생활체육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망률이 장애 그 자체보다는 운동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곧 장애인의 운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제적 건강복지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유성구 내에서도 장애인분들이 민원 요청이 많은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을 검토하고 계신지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유성 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룡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죽동, 관평동, 전민동 지역구 의원 이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실 속에서 고령층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사회적 교류를 위한 기반이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하고 우리 구가 보다 적극적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은 물론 세대 간 소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등록 동호인 수는 2020년 약 15만 명에서 2024년 30만 명 이상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전국의 파크골프장 수도 같은 기간 300개소에서 55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양군은 전국 최대 규모인 10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이고 강원도 하천군은 대회 유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간 2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역시 파크골프장을 국민생활체육시설로 인정하고 2025년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비해 우리 유성구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유일하게 인근에 위치한 갑천 파크골프장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유성구의 지역 주민들의 수요까지 몰리면서 예약난과 대기시간 증가,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타 지역 시설을 전전하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유성구는 현재 파크골프 관련 인프라가 전무하며 그동안 관련 논의나 수요 파악조차 없었던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갑천 파크골프장에 대한 유성구민 이용률, 대기시간, 불편사항 등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또한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지금까지 별다른 준비나 추진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후보지 선정, 예산 확보,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우리 구가 전국대 유치도 가능한 수준의 파크골프장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추진 방향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복지 인프라이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질의가 유성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생활체육 도시 유성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두 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인 진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성인학습자 진로설계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2023년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 정의가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정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육진분류로 불렸던 평생교육 정의는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이 추가되어 칠진분류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성인 학습자들이 진로를 탐색하며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단순한 보완적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성인의 진로 개발과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거나 단기적인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성인 진로 설계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인 학습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성인 학습자 진로 설계 지원 전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에 따르면 3050 생애 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을 목표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진로 상담과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이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발맞춰 우리 구도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진로 설계 지원센터를 설계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성구가 계획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진로 설계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성인 학습자 진로 설계 지원센터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관련입니다. 2024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즉, 기후위기의 원인인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려면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불충분한 조치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여건을 마련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일행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2023년 이행실적 검토 결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라남도 여수시를 온천가스 감축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면서 702개소의 재생에너지 설치,
27개소의 클루프 설치와 782대의 무공해차 보급 지원 등을 우수 사례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성구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과 향후 추진 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유성 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미 오래전 체계적 관리와 정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 사회 문제의 하나인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통계청 주택 총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도별, 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 4천 가구였습니다. 이는 100가구 중 8가구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쉽게 믿겨지지 않는 숫자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대전의 빈집은 전체의 1.7%인 25,396가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빈집은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사회 경제적 전반의 축소 현상의 하나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도시 공간의 수요를 축소시키면서 여러 형태의 유효 공간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주거 환경의 악화, 붕괴의 위험, 미관의 저해, 방화 및 우범화의 우려 등으로 행정 비용을 증가하고 지역 활력을 떨어뜨림은 물론 주변 부동산의 가치 하락 등을 더욱 부추기면서 추가적인 도시 쇠퇴를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빈집 문제는 단순히 방치된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전반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개별 언급은 하지 않겠으나 돋보이는 제도와 사례, 성공 사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입니다. 기존에는 방치된 빈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내지 철거 후 텃밭이나 주차장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물리적 정비 사업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집을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빈집이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쇠퇴한 지역의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발상의 대전환입니다. 대전광역시 5개구 중 두 번째로 빈집이 많은 우리 유성구 또한 이런 시대적 흐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있던 그간의 빈집 관리 현황이 궁금하고 늘어나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 계획 등 향후 대응 방안은 더욱 궁금합니다.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우리 유성구의 빈집은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주거정책 지원 수단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워라밸의 부상과 함께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의 공간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새로운 삶의 터전 등으로 많은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 당부한 동별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도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생 고령화 대응에도 또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주거 복지에도 빈집이 한 해법의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빈집 관리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6분 의원님이 구절 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7만 구민과 함께 늘 함께하며 구민의 행복한 삶과 유성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사안에 관해 아낌없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유성구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대전 IC 만남의 광장 신설과 관련한 인근 집단 거주지역 민원 대응 방안, 수해복구 관련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 대전 하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민원 대응 계획, 상대등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대전 IC 만남의 광장 신설과 관련한 인근 집단 거주지역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전 IC 만남의 광장 조성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연계하여 검토 중인 사업으로 교통 혼잡 해소와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전 IC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인근 거주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공사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신호체계 조정, 가감속 차로 설치, 도로 확장 등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대기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벽, 비산먼지 저감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후 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 복구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속한 복구뿐만 아니라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배수로와 농로 등 17개소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하천 2개소와 도로 사면 1개소의 수해 피해로 재난관리기금 등 6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하천 제방 복구 및 교량 재설치 등 복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진잠동 수해 피해 지역의 주택, 농림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는 총 8,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풍수해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여름철 집중호우 상황을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5단계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집수정 및 옹벽 설치를 비롯해 배수로 준설 등을 추진하고 지방하천 13개소와 소하천 19개소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원활한 하천 흐름을 위해 준설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구암동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와 송정동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7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재해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름철 사고 발생률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구, 급경사지, 하천변, 반지하 주택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며 재난 취약계층은 민간 조력자와 1:1로 연계한 맞춤형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 학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민원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학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도로는 대전시 유성대로에서 화상교 도로개설 사업과 일부 구간이 겹치고 사업 시행자와 대전시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입주 시점까지 도로개설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3월부터 지구 외 도로에 대한 직접 위반을 추진 중이며 현재 주민 열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는 책임 있는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는 또한 신도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2021년 11월 원시능동에서 상대동으로 분동되어 현재 임시청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또한 2-2 지구 내 커뮤니티 용지를 청사 신축 부지로 확정하고 도안지구 개발 시행사와 공공기업 협약을 체결하여 신축 청사를 시공 후 기부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2026년 착공, 2028년 개청을 목표로 설계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신축 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합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충 계획, 예산 확보 방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통합돌봄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돌봄 사업의 안착을 위해 2023년 2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명의 전담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직 진단을 통해 적정한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돌봄 업무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확보 방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돌봄 인력의 단기적인 교육만으로는 돌봄 현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2028년까지 3개년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해 돌봄 인력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는 돌봄 실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 및 시스템 교육, 부서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업 능력 강화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실무자에게는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관련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헌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포상을 확대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 노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210개를 확대하여 총 58개 사업단 3,472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노인을 지원하는 노노케어 사업에 4개 사업단 345명의 어르신이 활동 중이며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노인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지역 수요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정비하고 활동 여력이 있는 전기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후기 노인을 지원하는 세대 간 연계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원 3동 주차난 해소 방안 및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노원 3동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 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주차 공간이 부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기존 임시주차장 폐쇄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된 곳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유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족동 1023-1번지 매입과 주차타워 조성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협조를 통한 유유토지의 임시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단기적 대책도 병행하여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은 대중교통 접근성, 충분한 주차 공간,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동선,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나 장애인 복지관 등 기존
공공시설 중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것을 활용하여 유휴공간 리모델링으로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현장 조사, 운영 주체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합니다. 다각적 방면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구 파크골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갑전 파크골프장 이용 실태 조사 여부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탐립동 하천 부지에 위치한 갑천 1, 2구장은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추산으로는 일일 평균 약 25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성구 파크골프협회 회원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대전 세종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구 자료와 현장 지표 등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의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우리 지역에 대한 종합적 현황 분석 및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성구 자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36홀 규모의 갑천 1, 2구장이 있으나 최근 증가하는 동호인 수요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갑천 1, 2구장 사이 공간을 활용한 18홀 규모의 3구장을 2026년까지 신설하고 금고동 매립장을 활용한 72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이 정상 추진될 경우 우리 지역 파크골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전시 추진 사업의 지연이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하천 친수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부지 등 구장 조성 가능 부지를 사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대회 유치 가능한 수준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공인구장 등록 여건인 최소 36홀 이상의 구장, 2만 7천 제곱미터 이상 유휴부지 확보와 상당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갑천 3구장이 신설되면 우리 지역에 54홀 구장이 확충되어 지역 내 전국 단위 파크골프 구장과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다.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경우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 및 파크골프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인 진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성인 학습자 진로 설계 지원센터 설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과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인 진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성인 학습자 진로 설계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직무 변화와 제첩 일자리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3050 세대가 48%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 성인의 진로 설계 지원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인 학습자를 위한 진로 설계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을 위해 생애 진로 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 커리어와 자기개발 프로그램,
AI 활용 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인학습자 진로 설계 지원센터는 현재 수립 중인 유성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관련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과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원법에 따라 지역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감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 발자국 우수 아파트 인증제, 녹색 생활 실천 교육, 탄소 중립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저탄소 자연순환 기반 확대를 위해 유성온천지구 목재 친화도시 조성, 폐목재 에너지 재활용, 공립숲 가꾸기 및 탄소 저감 조림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시행, 주택과 건물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기본 계획은 6대절 야구계 분야 6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연도별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실질적인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제3차 유성구 기후위기 대응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내년부터 5년간 실천 가능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빈집의 관리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방치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재조사를 통해 총 157호의 빈집을 확인하였고 현재까지 송정동, 자운동, 세동 등 3곳의 빈집을 철거하고 이곳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방동에 방치된 빈집과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쉼터 및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2026년에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단순 철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쉘터, 농촌 체류형 쉼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워케이션 등도 빈집 활용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치된 빈집을 지역 친화적인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구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동시에 더 행복한 유성구를 위해 선행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현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유성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유성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분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님이 보충 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숙 의원입니다. 네, 이번 회기의 구정 질문이 다른 회기 때보다 좀 유독 많았죠.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실한 답변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유성구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충분한 관심과 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충이 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 혹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대체로 자치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제 시군하고 좀 다르게 광역시 자치구들은 아무래도 그 생활체육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이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현실을 좀 감안할 때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서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복지 향상과 또 여가문화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이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파크골프가 가장 수요가 많은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분들 요청이 많이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한 사안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유성구 파크골프 협회에서 그 증설 요청을 했음에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제안해 주신 것에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뭐 구체적인 부지, 그때 협회에서 2021년에 제안해 주실 때도 몇 가지 위치들이 있어요. 그 부분 다 검토해서 답을 드렸던 건데 현실적으로 당시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 또 용도가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걸 시와 또 이런 데 같이 확충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행 조건들이 좀 이행이 안 되거나 법적인 요건이 맞지 않거나 그래가지고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구청장님, 생활체육은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또 위해서 유성구가 보다 적극적인 그런 투자와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과 또 집행부가 또 보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마 아까 그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금년도 1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렇게 파크 골프장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했으니까 비단 이제 파크 골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요구하는 게 많지만 대체로 이제 광역시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냐 그러면 실내 체육 시설은 그래도 좀 공간을 마련해서 좀 활용은 되는데 실외에서 하는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 도시 보면 전체가 마찬가지고 쉬운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학교 시설들 좀 이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기관들의 시설들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파크골프협회는 파크골프는 좀 면적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런 제도적 개선도 좀 있었고
또 앞으로 시에서 개혁하는 것을 좀 봐도 그런 구장들은 좀 확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아마 같이 아마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 분들 나와 계시는데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런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갑천은 대전시가 또 관리하고 있고 또 갑천 1, 2구장도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전시는 내년에 3구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 그 3구장 자체가 맹꽁이 서식지였고 그건 해지가 됐지만 그 부지가 친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은 반드시 친수 거점지구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갑천이든 대체로 대전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국가하천 지역들이에요, 보통. 이제 소하천들은 그게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근데 글쎄요, 여기서 제가 뭐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성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네,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점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네, 현재 지금 금강요역 환경청이 올해 그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올해 안에 그 부지 변경이 완료되지 못하면 3구장 부지에는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갑천 3구장 부지 변경을 위해서 대전시나 금강유역 환경청에 혹시 공식적으로 어떤 협조 요청이나 아니면 의견 제출이나 행정 지원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내용과 좀 혹시 성과가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무부서에 시 실무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계속 요청을 했고 또 거기 외에도 지금 또 추가로 좀 요청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건의도 했고 문서로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변에서 대전시 추진 사업의 지연이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구가 하천 친수 구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내 공공부지 등을 사전 확보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사전 확보를 위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를 검토하거나 또 확보를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이나 성과가 혹시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구유지의 공공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구 단위가 그런 부지를 확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대체로 개발 제한 구역들도 거의 국유지가 그 대부분일 거고 그럼 이제 그런 부지들 중에 확보 가능한 부분 대상지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죠. 그건 이제 이번 1월 달에 지금 법이 제도가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내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살펴보는 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갑천 구장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금고동 쪽에 추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3구장을 건립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거 빠른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그게 또 오히려 현실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전시 그 유성구 파크골프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대전시에서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땅이 지금 성북동에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유성구에서도 그 매입을 해서 나중에 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하면 그 넓은 부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종목별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외 체육시설을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어느 종목이든.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단순한 이렇게 한 개 종목 이것보다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걸 활용할 건지 그 부지 매입도 그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 집중해서 추진할 건 추진하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그 생활체육 인프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유성구 전체의 이 면적 내에 이런 유유부지나 아니면 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서 생활체육이나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복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또 교육이나 문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런 종합적인 아웃라인을 아예 차제히 검토를 해서 그런 연구나 용역 하에서 추진하고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체계적이고 맞는 방법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향후 가천 상구장이 조성된 이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가천 상구장이 조성되면 전국 규모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이나 혹시 준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마련이 돼 있는지, 그리고 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유성구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매년 전국 단위 대회를 저희가 한두 개씩 계속 좀 하자. 왜냐하면 유성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체육 행사를 하기에 굉장히 좋고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매년 좀 해오고 있어요. 알다시피 작년에도 저희가 배드민턴 대회인가 했었고 또 씨름 대회도 하고 그 전에도 탁구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만 준비가 되면 저희가 전국 대회 어떤 종목이든지 우리가 유치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우선 전국 대회를 하려고 하면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공인구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인구장으로 등록되려면 한 43개 정도의 기준에 또 충족돼야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차시설 같은 것도 필요한 거고 네, 그런 것도 주차시설 같은 것도 좀 시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중앙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 사안이기도 해요. 그 전국대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갑천 1구장 쪽에 주차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경찰한테도 끊임없이 그쪽 보도 그쪽에 좀 일부라도 조건부라도 허가를 좀 요청을 한 사안인데 그 부분을 지금 경찰에서 계속 좀 허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고 계속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유성구에서 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2개 종목 그 전국대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크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국대회하고는 좀 단순하게 그 생활체육 소규모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통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또 기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이제는 단순히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서 생활체육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좀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단순한 그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또 체계적인 준비와 또 실질적인 대회 유치, 인프라 구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구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유성구 파크골프협회 회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방청해 주셨습니다. 네, 구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간절히 바래오신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또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방청석에 계신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도 짧게나마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은 의원님 15분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질문을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 구청장님 간단히 답변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의장님 허락하셨으니까 아마 협회 분들 저도 아마 몇 번 뵈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장에서 또 대회할 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수요는 많고 사실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생활체육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게 비단 동호인들 위해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문제이기도 사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늘 여러분들의 그런 필요, 수요 잘 알고 있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끊임없이 그리고 생활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6분의 의원님이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고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시작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